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간밤에 있었던 것들 위주로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이번에도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왔었는데 이게 이제 영란은행 쪽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깜짝 발표를 했는데 50bp를 올리겠다고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금리 인상폭에 이렇게 유럽 증시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유로스톡스 50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42% 하락했고요. 4,30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 지수만 하나 더 뜯어서 살펴보시면 0.76%로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7,502포인트에서 마감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미국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영란은행에서도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이러한 긴축 기조가 생각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겠다는 이러한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지수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도 결국에는 이 긴축 기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4% 넘게 밀려났고요.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 긴축 기조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까지도 영향을 줬고요. 따라서 4% 넘는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발언과 함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소화하면서 장중 좁은 범위 내 등락을 보이는 결국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01% 소폭 하락한 반면 S&P 500은 0.37%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지난 3거래일의 하락에서 벗어나 0.95% 상승했으며 수용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8%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일 하원에 이어 오늘 상원에 출석해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제약적인 수준이지만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미셸 보우맨 연준 이사 역시 오늘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한 행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하락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오늘 미 국채금리의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대형 IT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부동산, 건설 등이 약세를 보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3.799%,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0.3%가 상승했던 반면 국제금 가격은 1%가 하락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JP모건 체이스가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또 다른 증권사 루프캐피탈이 목표 주가를 180달러로 상향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아마존의 주가가 4.2% 급등하면서 오늘 대형 IT 업종에 동반 상승을 가져왔으며 반면 지난 분기 실적이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으로 올리브 가든과 롱원 스테이크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외식업체 다든 레스토랑의 주가는 2.6%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5월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과 동일한 0.7% 하락해 14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비영리 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5월 경기 선행지수가 0.7%가 하락한 106.7을 기록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던 반면 경제 여건 지표는 5월 중 판매와 고용 및 소득 성장이 여전히 상승세로 나타남에 따라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컨퍼런스 보드 측은 지수 산출을 위해 추적한 10개 지표 중 6개가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GDP 예측을 종전에 마이너스에서 소폭 성장으로 수정했지만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긴축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의 과열 양상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4천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25만 6천 건을 상회했고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 뉴저지에서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6만 건을 기록해 지난주 대비 1만 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알리바바와 화웨이 등 중국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 등이 중국 클라우드 회사가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때 현행보다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여보세요? 미국 를 이유로 알리바바와 화웨이 등 중국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다수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 등이 중국 클라우드 업체가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때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업체들도 규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가 디지털 산업 생태계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도 미국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산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중국 클라우드 회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문에 맞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도의 D램 및 낸드 제품의 조립 및 테스트를 위한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인도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투자 규모는 약 8억 2,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장은 인도 구자라트에 세워질 예정이며 2024년 후반부터 가동이 시작될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2020년대 후반기에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론은 중국 당국의 조사와 판매 금지로 공경에 처하면서 지난달 일본에 극자외선 기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었고 이 기술을 활용해 히로시마 제조 시설에서 차세대 D램과 원감마 노드 칩을 생산할 계획이며 마이크론은 원감마 공정 기술에 대해 최대 3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가 인센티브로 약 15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는 0.68%가 상승해 66달러 2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IHS 마켓에 6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카맥스 잉크, 에포지, 그리고 엔터프라이스스 잉크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시장에서는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로 긴축 움직임을 시사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기전자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2,593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7거래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만큼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1.13%로 1%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1.97%로 2%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하지만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0.96%로 1% 내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1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트들 쪽에서는 주가 양상이 살짝은 엇갈렸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 넘는 강세를 기록한 반면에 삼성 SDI가 보합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LG화학은 0.28%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일부 소재주들이 상승세를 그려나갔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떠한 이슈에 상승세가 그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홀딩스 전일 시장에서는 3%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3.53% 상승한 39만 6천 원 선까지 복귀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주가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만에 그린 수소 독점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거였는데요. 이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에서 하이드롬과 두쿰 지역의 그린 수소 독점 사업 개발 및 생산권 또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따라서 향후 47년 동안 이 그린 수소 사업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포스코홀딩스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상자들을 찾아본다면 금융 섹터 그리고 보험 섹터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융주들 전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B금융이 1.92%로 2%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신한지주도 1.46% 올랐습니다. 또 하나금융지주도 1.25% 오르면서 4만 6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도 1.43% 오른 12,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섹터에서 금융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보험주들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보험주 살펴보시면 삼성생명이 0.61%로 상승세를 그려나갔고요. 삼성화재도 2.26%, DB손해보험이 2.23% 오른 가운데 현대해상이 3.76%, 삼성화재 우선주까지도 1.06%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긴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발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는 부담이 됐지만 이렇게 금융주들 그리고 보험주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2번가량 더 인상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시사가 됐다는 점, 따라서 보험주와 금융주들 쪽으로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는 87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살펴보시면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가 모두 다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이 지수를 견인하는데 어느 정도 큰 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그 전날보다는 반도체 주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수를 상승하는 데 이끌었습니다. 또 바이오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포착이 된다는 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어제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섹터는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그 안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리튬주들이 전일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았습니다. 리튬 플러스의 전고체 배터리 소식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서 이 리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우선 살펴보시면 포스코 엠텍이 8.27% 급등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6.47%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테라사이언스도 9.75% 오른 6,530원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26,8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32,9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리튬 플러스가 전고체 배터리용 99.999%에 달하는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제품을 출시하고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플러스가 이번에 출시했던 리튬 2차 전지는 기존의 전고체 배터리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이 전해질까지 모두 고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 발화 가능성이 낮아서 이 차세대 꿈의 배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은 액체 상태였는데 여기서 고체라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포어스와 함께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청에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및 고순도 탄산 리튬 제조 공장의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고 지난 12일에 밝혔습니다. 이 리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러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국에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들 중에서도 넥슨게임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넥슨게임즈가 무려 10%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24,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 기대감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루 아카이브가 현지에서 비공개 테스트를 가질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소식이 발표가 됐을 때도 9%대 급등 마감을 했고요. 이러한 여파가 지속되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10%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외 흥행력을 입증을 했었던 블루 아카이브로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게임업계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평가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국내 대표 게임 중에서도 이 한알령을 여는 첫 흥행작이 될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기대 심리가 몰렸고요. 따라서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식료품 섹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품 섹터 살펴보시면 전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비료와 사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팜스토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팜스토리가 6.57% 상승한 2,51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다만 윗꼬리를 길면서 점차 갈수록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1월물 대두도 지난 3월 8일 이후 최고치인 13.78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 곡물과 관련되는 전망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비료와 사료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이러한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은 유의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